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 배열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장에 있던 함수와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복습한 이후에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터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배웠던 함수와 변수에 있어서는 실제 그 함수의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변수의 어떤 생존 기간, 범위, 그리고 어느 곳에 저장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해당되는 변수가 외부와 연결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결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 학습을 했었는데, 먼저 그 해당되는 변수들은 중괄호 안에서 시작해서 보통 중괄호 안에서 끝나는 형태의 지역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변수의 생애 주기가 중괄호에서 시작이 돼서 중괄호에서 끝나는, 때 이렇게 중괄호에서 시작하고 중괄호에서 끝나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지역 변수였고, 실제 이 지역 변수는 이제 그 레지스터라는 이제 변수가 앞에다가 변수 앞에다 써주면 CPU에 이제 저장되는 위치가 이제 달라졌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속도와 이런 것들이 이제 빨라졌었고, 그리고 오토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 내부에서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임시적으로 생존 기간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제 오토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 오토라는 키워드는 굳이 붙여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그 오토라는 기능이 먹게 되는 거고요. 스태틱이라는 이제 지역 변수가 있었는데, 함수 내부에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써주게 되면, 예약어를 써주게 되면 해당되는 그 스태틱이라는 변수가 영구적으로 생존하게 되죠. 보통은 지역 변수가 이렇게 중괄호에 시작해서 중괄호 끝날 때까지만 생존을 하게 됐지만, 스태틱이라는 변수를 붙여주는 순간 해당된 공간 안에서만 쓰일 수 있지만, 그 공간이 사라지더라도 거기에 계속 생존하는 변수가 스태틱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변수와 이제 정적 변수라는 부분들이 또 있었는데, 스태틱이라는 부분이 이제 정적 변수에 해당됐고, 자동 변수는 이제 임시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생성이 됐다가 사라지는 형태가 되었었고요. 외부 참조, 이게 이제 연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해당되는 파일 내부에서 어, 전역 변수로 만들어졌던 변수가 다른 파일에서 활용을 하고자 할 때 익스타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다른 소스, 다른 파일에서 불러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주는 형태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기 호출이라고 해서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불러서 그 호출을 한 형태가 이제 재기 호출이라는 그 내용들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함수와 변수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학습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열이라는 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텐데,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런 이제 반복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쓰고 있고, 어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할 때 필요로 한 이제 자료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자료가 잘 갖춰져 있으면 효율성이 더 증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열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고 그리고 초기화할지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1차원 배열, 1차원인 보통 선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1차원에 대한 배열, 그리고 다차원,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정도까지만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열을 통해서 여러 개의 값들을 갖다가 한 번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값들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 코드를 작성을 하고 해당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은 여러 개의 값, 여러 개의 값인데 동일한 타입의 여러 개의 값이에요. 그래서 인티저의 동일한 타입의 값, 그래서 뭐 차의 동일한 타입의 개수의 합. 그래서 보통 이제 계란 한 박스 그러면 계란이 30개가 한 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자료의 크기의 케이스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 한 박스에 들어가는 계란 바구니에 들어가는 어떤 케이스를 어떤 공간을 어떤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조금 그 개념을 좀 더 빨리 와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실제 배열을 쓰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인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변수를 우리 이제 그동안 이제 해당되는 어떤 공간에다가 자료를 저장을 할 때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박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박스에 하나의 데이터만 담을 수 있었었는데,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변수를 그때그때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어, 전교생의 점수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전교생의 변수를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100명이 있다. 100명의 국어, 영어, 수학 하면 곱하기 3이죠. 300개에 해당되는 변수를 국영수 곱하기 100명이면 300명의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변수를 선언하고 정의를 하는 일이 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변수는 박스 하나 혹은 단독 주택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아파트는 같은 크기와 같은 동일한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배열처럼, 지금 여기 이 한 동이라고 부르죠. 101동, 뭐 102동이라고 하면 101동에 101동은 동일한 사이즈의 집의 크기가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꼭 닭장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계란 한 판에 계란을 넣는 것처럼 각각의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는 사이즈의 그 공간들이 배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효율성 때문에 그러죠. 어떤 편의나 효율성, 그리고 실제 주소 체계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택배의 어떤 데이터를 혹은 이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쉽게 배달할 수도 있겠죠. 해당되는 구조가 1층은 101, 뭐 101동, 101호, 102호, 104, 뭐 이렇게 구조적인 면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소지도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배열의 필요성 금방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일단 일반적인 변수는 이렇게 총 9개를 10개를 만들 때 일일이 다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죠. 되게 번거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 이제 조작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변수의 이름은 실제로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까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때그때 해당된 변수를 찾아서 어떤 값을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이제 불편함들을 갖다가 해소하고 어떤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자료형이 이제 이렇게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라는 이름의 공간에 10개를 갖다가 시리즈로 저장을 하는 거죠. S1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S라는 박스인데 그 박스에는 10칸이 나눠져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공간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1층이 이제 101호라고 부르는 것처럼 실제 배열에 있어서 이름을 붙일 때는 지금 이 가로 안에 0이라는 인덱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어떤 숫자가 매겨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 공간의 이름은 뭐냐? S라는 공간입니다. 박스 이름을 붙일 때 해당되는 대표적인 우리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시스템 내 객체의 어떤 특성이나 아이덴티티에 맞게끔 이름을 붙이잖아요. 개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붙이는데, 그 이름을 붙이고 각각의 공간에 대한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건데, 그 이름이 배열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C의 배열은 인덱스가 0번째 주소 공간부터 부르기 시작한다.
실제 이제 공간은 10개지만 0부터 붙였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는 이제 9가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인 구조가 나오는데요. 배열의 선언은 뭐 이렇게 한다. 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같은 타입의 자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의 타입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쌓지는 못합니다. 배열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면은 종합 선물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뭐 다양한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는 거죠. 어떤 필요에 맞게끔 뭐 비누도 들어 있고 뭐 세제도 들어 있고 우리 이제 설 연휴 때 드려지는 선물들 있죠. 다양한 어떤 필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건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거는 해당되는 타입들이 다 다르죠. 필요에 맞게끔 다양한 어떤 공간에 다양한 공간을 갖는 어떤 물질들이 이제 집어져 있는 게 종합 선물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배열은 똑같은 타입의 물건들이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란 한 박스면 계란이 동일한 사이즈의 크기의 계란들이 이렇게 쭉 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배열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같은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면 계란, 사과면 사과 박스 이렇게 그런 이제 그 박스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구조 처리하는 개념에서 실제 우리가 해당되는 물건을 담을 때 꼭 이렇게 규격화된 같은 타입의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박스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은 이렇게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해당되는 어떤 그 이벤트에 따라서 필요한 그 물질들을 딱 집어넣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경우에 자료들이 더 많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해당된 포인터를 배운 다음에 이제 구조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요. 지금은 어떤 타입이냐? 예, 같은 타입의 같은 물체, 계란이면 계란, 사과면 사과를 갖다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죠. 이게 배열이다. 근데 어, 포인트는 뭐다? 예, 같은 타입입니다. 같은 타입. 사과면 사과, 배면 배, 계란이면 계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한 박스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스의 이름을 우리 이제 뭐 계란 박스 혹은 뭐 사과 박스 부른 것처럼 똑같이 우리 변수에 박스 이름 붙이듯이 이 박스의 이름은 스코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몇 개가 들어있다? 10개가 들어있다. 해당되는 배열의 공간이 이런 이제 내용물이 10개가 들어있다라는 속성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 이제 10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요소의 개수를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박스에 있는 내용물에 어떤 주소지를 이제 붙여주는데요. 그래서 배열 원소의 번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스코어라는 박스인데 이 박스의 각각의 공간에 주소를 붙이고 싶은데 그 주소마다 특별한 이름 붙이면 이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소를 우리는 보통 1부터 세지만 컴퓨터에서는 0부터 셉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해당된 박스에 접근을 할 때는 스코어, 만약에 세 번째 박스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된 스코어하고 여기 가로 안에 2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호출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빼거나 불러들이거나 할 때 이제 그렇게 인덱스 배열을 호출을 해서 특정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어떤 원소를 불러다 쓰고 혹은 삭제하거나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덱스를 붙일 때 공간은 10개지만 이렇게 공간 10개지만 실제 인덱스는 몇에서 몇 가지 0에서 9까지 표현이 되어진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또 배열의 어떤 선언되어진 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같은 타입의 인티저죠. 인티저를 스코어라는 박스에 60개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수형 타입의 값을 어떤 박스에 이제 코스트라는 박스에 12개가 집어 들어가 있는 거죠. 12개의 플루트형 값을 뭐 배열에 집어넣는다. 일단 이제 네임이라는 박스에 50개가 들어 있는데 50개는 모두 다
CHAR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박스에 값에 접근을 하는 방법. 아까도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 해당되는 어, 값에 이렇게 이제 저장을 그 되어진 값을 갖다가 불러오거나 그러니까 대입을 할 때 일단은 지금 80이라는 값을 스코어 5라는 인덱스에다가 집어넣었죠. 대입 연산자죠. 이게 대입 연산자죠. 그래서 80이라는 값을 해당되는 스코어의 다섯 번째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박스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그 0번째 있는 그 박스를 첫 번째인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다는 거죠. 대입 연산자. 그리고 해당되는 얘는 i 변수. 얘가 이제 i가 변수화 처리돼 있죠. i 변수에 넣는 거고 얘는 i 변수보다 2개 많은, 만약에 i가 0이다라고 하면은 0번째에다가 100을 넣는 거고요. 0번째 더하기 2 그러면은 뭐가 되죠? 예, 스코어 2가 되죠. 2번째에다가 100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되죠. 해당되는 인덱스가 이제 이렇게 또 배열화 되어서 해당된 배열 값에 해당된 값이 들어있으면 그 값의 기준으로 해서 그 공간에다 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인덱스 값도 배열 처리화 될 수 있다. 저희가 그래서 배열의 선언과 정의에 대한 문법적인 구조를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선언하고 정의된 값이 어떻게 또 프린트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언을 이렇게 했고요. 선언을 하고 정의가 되었고 정의된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학습했던 것처럼 전처리계를 통해서 include 포함하다, studio.h 표준화 입출력 함수의 꾸러미를 포함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전처리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당되는 printf나 여러가지 함수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군가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그 전처리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준화 함수, 입출력 함수이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용자 정의 함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는 항상 하나가 존재를 하고, 메인도 함수다, 입력이 있고, 처리된 결과를 반환도 한다. 그래서 메인도 함수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반드시 메인 함수는 하나 있다라고 되어 있고, void라는 의미 자체는 사실은 비어 있다라는 말이죠. 외부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void라고 처리해 놓고요. 그리고 반환할 때도 즉 인티저 형태로 반환을 하는데, 굳이 반환을 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를 void라고 써놓으면 되죠. 그리고 return이라는 값은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된 코드를 배열의 선언과 선언에 대한 예제,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출력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인티저로 정수형 박스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i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열 선언을 했죠. 스코어라는 이름의 박스인데 5개짜리 박스예요. 5개의 공간이 나눠져 있는 박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선언만 했지 해당된 값이 들어있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박스가 5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박스 이름 뭐다고요? 네. 스코어라는 박스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인덱스는 여기가 스코어 0부터 시작해서 얘는 1, 그래서 이 끝에가 4에 해당되는 거겠죠. 공간 자체가요. 공간을 부를 때 스코어 0, 스코어 1, 2, 3, 4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10이라는 값을 어떻게 해요?
라이트 밸류를 레프트 밸류 전자를 하겠죠. 그럼 여기에 10이 딱 들어가겠죠. 그리고 20이라는 값을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주소 공간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30 두 번째 인덱스에, 두 번째 인덱스에 30이 들어가고요. 정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40이라는 값을 세 번째 인덱스에 40을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50이라는 값을 라이트 밸류로 레프트 밸류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5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그 배열에 있는 공간 속에다가 값을 각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려면 사실 printf를 몇 번 써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5번을 써서 해당된 스코어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접근을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반복문을 통해서 쉽게 지금 단 2줄 코드로 5줄 코드를 해야 될 부분을 이제 처리를 했죠. 효율성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지금 5보다 작으니까 0, 1, 2, 3, 4 0, 1, 2, 3, 4 총 5번을 이터레이션 하면서 i 값을 증가를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printf가 지금 스코어하고 이렇게 이런 그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 그때마다 해당되는 i 값이 접근이 방법이 달라지죠. 0부터 몇 가지 증가가 돼요? 4까지 증가가 되죠. 다시 말해서 스코어 0이면 10을 접근하겠고요. 1이면 20, 30, 40, 50을 모든 박스를 다 접근하면서 그 값을 어디다가 대입을 해요? 네, 지금 여기 %D에 해당되는 공간에 스코어에서 공간 자체의 값을 쭉 반환을 하겠죠. 그러면서 엔터, 캐리지 리턴을 찍어주면 값이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스코어 0는 10, 20, 30, 40, 50 이렇게 해당되는 값을 배열의 인덱스 값을 접근을 하면서 해당된 코드 양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기존의 변수를 5번 만들어졌던 거를 배열을 통해서 선언하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해당되는 값들을 갖다가 매번 접근해서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배열과 반복문을 포문을 통해서 쉽게 해당된 배열을 접근을 해서 결과물들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코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 배열과 그 반복문을 같이 썼을 때 아주 큰 어떤 장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해당되는 소스 코드도 이제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가독성도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반복문하고 제어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 구조의 어떤 훌륭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그리고 일률적인 반복적인 문제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이즈 디파인을 통해서 사이즈 5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처리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그리고 배열을 통해서 해당된 문제를 갖다가 좀 더 빨리 정의를 하고 선언하고 정의된 값을 이제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지금 밑에 있는 예제 구조. 아까는 각각의 그 배열 값들을 직접 대입을 했다면 지금은 반복문을 통해서 모든 인덱스 값을 0부터 사이즈 값까지 접근을 하죠. 그리고 랜덤 값으로 채우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채워진 값을 다시 한번 포물을 통해서 출력을 하는 함수죠. 만약 이 값이 지금 5개의 공간인데 100개를 갖다가 한다. 그럼 100개의 공간을 할 때도 코드 사이즈는 똑같죠. 이번 바꿔주면 돼요. 사이즈를 100으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여기 이제 5를 없애고. 근데 만약에 지금 포문과 배열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100개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네, 이렇게 변수 형태로 박스 형태로 100개가 100라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00라인을 랜덤으로 채울 때 또 100개의 라인이 또 필요하겠죠. 200라인이 추가됐죠. 그리고 해당된 200라인을 또 출력하면 또 100라인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한 300라인이 더 추가가 되는 거를 지금 아무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반복문하고 배열반을 통해서 이렇게 한 4줄 코드, 5줄 코드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어떤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이 코드를 보면 일단 뭐 전처리계가 이렇게 있고 디파인을 통해서 어떤 상수값을 갖다가 사이즈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지금 표준화 입출력 함수의 꾸러미 그리고 해당되는 스탠더드 라이브러리. 스탠더드 라이브러리는 랜덤 함수를 쓰기 위한 전처리계죠. 그리고 함수의 그 배열에 5개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 5라는 고정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이 시작이 되고요. 메인 함수는 외부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겠다. 보이드 처리가 되어 있고 리턴은 단 뭐 인티저로 하겠다. 리턴 강제로 그냥 0으로 해줬죠. 굳이 안 쓰려면 보이드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변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i라는 정수 형태의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score라는 배열을 선언을 하는데 배열의 사이즈는 5개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디파인을 했죠. 그래서 5개의 공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5개 공간을 만들었겠죠. 메모리 공간에다가요. 그리고 그 값에 각각의 인덱스 값에 0번, 1번, 2번, 3번, 4번 해당되는 스코어의 인덱스 주소를 접근해 가면서 랜덤 값을 채워 가겠죠. 그래서 지금 포문이 0부터 사이즈까지 5니까 0, 1, 2, 3, 4까지 i 값이 증가하면서 그 값에 접근되어지는 랜덤 값을 이렇게 매번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인덱스가 증가하면 하는 그 값을 가리키는 곳에 랜덤 값을 채워 나갈 거고요. 이렇게 총 5번 이터레이션이 되는 순간 스코어가 어떤 랜덤 값으로 occupie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두 번째 반복문을 통해서 실제 랜덤을 통해서 차 있던 그 값들을 또 5번 반복하면서 해당되는 배열의 주소값을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에 반복을 할 때마다 그 값을 이렇게 형식 지정자에다가 출력을 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지금 랜덤 값이 입력된 거를 이제 두 번째 포문을 통해서 출력의 결과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배열과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성적 처리 프로그램도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장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실제 배열과 이 반복문이 없으면 실제 이 코드가 만약 전교생이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의 변수와 1000명의 프린트문 1000명에 해당되는 건 프린트도 해야 되겠죠. 입력도 이제 함수 이제 변수도 1000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해당되는 반복문을 통해서 1000번의 스캔F를 통해서 값을 집어넣는 코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 코드를 갖다가 또 연산을 또 카피 페이스트 형태로 1000번을 복사를 해서 어떤 총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결과도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어떤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 지금 보시는 코드가 몇 줄 안 되지만 이게 해당되는 1000줄, 뭐 2000줄, 3000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배열과 반복문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당되는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받아서 평균을 내는 어떤 좋은 예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처리계가 있고 디파인을 통해서 총 10개의 배열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상수값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시작을 하고 지금 변수를 이제 선언을 했죠. 근데 배열, 스코어라는 변수 배열 값을 스코어라는 박스인데 총 1차원적인 박스죠. 총 10개의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이 인덱스 첫 번째 주소는 0부터 10개 공간이니까 9번째 공간까지 존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스코어라는 이름의 박스가 만들어졌고 썸이라는 또 값도 더해지는 어떤 변수도 필요하니까 썸이라는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티저 i라는 박스, 에버러지라는 평균의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총 10개의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총 0부터 9까지 반복해 가면서 scanf로 해당된 인덱스 값을 접근을 하는 거죠. 0, 1, 2, 3, 4, 5, 6, 7, 8, 9까지 접근해 가면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받을 때마다 학생의 성적을 입력하시오 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스캔F를 실행이 되면 해당되는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릴 때 각 입력 값들을 이제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 인덱스가 0부터 스코어 i가 첫 번째가 i는 0부터니까 i가 0에 가리키면서 그 값에 해당되는 값을 쭉 몇 번, 네, 총 10번을 집어넣으면 이 포문이 끝나겠죠. 이 포문이 끝나면 해당되는 스코어라는 박스 안에 있는 값들은 다 occupied가 될 거예요. 지금 scanf를 통해서 10번을 쭉 입력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뭐가 될까요? 네, 여기 반복문을 통해서 해당되는 occupied 되어 있는 지금 배열 값에 있는 값의 원소들을 하나씩 빼서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sum이라는 공간에다가 이제 계속 적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총 이터레이션은 몇 번? 역시 10번 해야 되겠죠.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9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해당되는 0일 때는 스코어가 0이죠. 0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썸에다가 적산하죠. 왜? 썸은 썸 플러스 스코어죠. 스코어인데 각각의 인덱스 값인 거니까 첫 번째 인덱스에 갖는 값, 키보드 입력된 값을 더해서 원래 썸 값에 더하겠죠. 썸은 원래 처음에 0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썸에는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이 더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이 될 때는 i 값이 1이 되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빼서 또 썸에다가 또 더하겠죠. 세 번째 이터레이션 할 때는 해당되는 인덱스 두 번째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또 썸에다가 또 집어넣겠죠. 썸이라는 바구니에 계속 담겠죠. 총 몇 번? 10번을 담으면 이 포문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해당되는 썸이라는 바구니에 계속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계속 담는 형태의 꼴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쭉 담는 거죠. 그럼 결국에 10번 담으면 이게 뭐예요? 네, 총점이 되겠죠. 총점. 썸이라는 바구니에 총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해당되는 총점을 뭘로 나눠요? 네, 총 학생 수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 됩니다. 평균 값을 이렇게 프린트 F 하면 총 평균의 점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예제는 10, 20, 30, 40, 50을 넣었죠. 넣고 지금 인덱스가 10개는 너무 크니까 5개만 지금 확인을 한 건데 5개를 이제 바꿔놓고 어떤 실행 결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번 넣고 엔터를 딱 쳤더니 평균이 뭐 30점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인덱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오류를 이제 발생을 시키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포인터는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배열은 그 포인터와 연관이 되게 큽니다. 실제 포인터는 메모리 공간, 특히나 이제 우리 변수나 배열, 포인터 변수들은 어떤 메모리 공간에 있는 존재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못 접근을 하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을 해요. 현재 우리가 쓰는 어떤 윈도우들은 되게 이제 해당되는 디버깅이나 여러 가지 처리를 통해서 예전보다는 되게 이제 시스템이 강인해졌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면 윈도우 95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봤던 윈도우들은 좀 단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인덱스 범위가 벗어났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실제 공간은 5개의 공간이면서 주소는 0부터 4까지죠. 근데 5번째 주소를 접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약해 놓은 공간 아닌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 넣은 거죠.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실제 이제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거는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전세나 이사가 잦잖아요. 공간 속에 사실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통 청소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를 하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입주할 때 그 공간을 갖다가 다시 청소를 하고 쓰는 경우도 있죠. 똑같이 이런 그러니까 배열의 공간도 우리 변수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공간은 누군가가 사용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초기화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고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유하거나 보통 이제 이게 계속 나의 어떤 자료로 쓰고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누군가가 더 써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초기화해서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쏙 초기화하지 않고 쓰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의 값이 그대로 이제 출력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된 값을 이제 초기화를 하고 써야 된다. 초기화를 할 때는 아까도 이제 컴마를 통해서 여기 값을 이제 강제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개만 초기화하고 두 가지를 초기화하지 않을 때는 이제 0이라는 값으로 이때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어떤 초기 값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 개수에 맞게끔 여기 값이 이제 5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10, 20, 30, 40, 50, 60 개수를 놓고 값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인덱스 값을 갖다가 몇 개수를 표시 안 해줘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개수를 표현하고 에러 없이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제는 해당되는 값을 배열에 일단 선언과 정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티저 해당되는 정수 형태의 박스인데 배열이죠. 5개가 시리즈로 있는 형태의 배열입니다. 이 배열에 0번째 인덱스에 31,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각각의 값들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언과 정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 케이스가 되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i라는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실제 i에 있는 값들이 스코어란에 있는 값을 이렇게 또 프린트F를 통해서 총 0부터 4까지 0, 1, 2, 3, 4 여기 이제 i 값이 변해가면서 해당되는 그 배열의 인덱스 공간에 접근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인덱스 값을 출력하고 i는 i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의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열 초기화 예제가 또 이렇게 뭐 5개 공간을 배열을 만들었고 31, 63만 초기화하고 나머지는 안 했잖아요. 나머지 것도 뭐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강제로 두 가지만 초기화를 해도 나머지 건 초기화 되다. 근데 아예 하지 않으면 선언만 하면 모두 다 초기화되지 않는 어떤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하고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초기화를 아예 안 했을 때 아예 지금 우리가 넣지도 않는 값들이 이렇게 지금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하고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배열 값에 보통은 이제 그 동적인 상황에 값을 갖다가 입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개수를 딱 정해놓고 또 물건을 담기보다는 실제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거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배열의 값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실제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개수가 이렇게 미리 정하지 않고 동적인 상황으로 이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된 개수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값을 만들 때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실제 평균을 알아놓으려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이즈 오브라는 어떤 그 에어거를 통해서 자료형을 통해서 연산자죠, 연산자. 사이즈 오브가 연산자죠. 연산자를 통해서 해당되는 그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이제 이건 이제 해당되는 사이즈 오브는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변수의 사이즈를 알기 위한 건데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배열 값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지금 사이즈 오브를 또 사이즈 오브로 나눴죠. 스코어의 인덱스 제로에 해당되는 첫 번째 공간의 값을 변수에 지금 이제 인티저니까 4바이트일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해당된 사이즈 오브 스코어 제로 하면 이게 이제 4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4바이트 나누기 사이즈 오브 스코어 하면은 4, 6에 24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4, 6 결국에 6개가 되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사이즈는 6이 이제 반환이 이렇게 될 거예요. 뭐 굳이 이걸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이즈 값이 제가 이제 우리 자료형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죠. 인티저 4바이트인 거 아니까 굳이 이걸 굳이 이 해당된 셀의 하나, 배열에 해당되는 첫 번째 주소값을 갖다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베디드 시스템일 경우에 그리고 PC일 경우에 해당되는 인티저의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합니다. 왜냐면은 컴퓨터일 때는 4바이트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일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2바이트일 수도 있거든요. 혹은 이제 리눅스거나 뭐 이럴 경우에도 이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OS에 따라서 해당되는 타겟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료형의 크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사이즈가 넘치거나 잘못하면 잘못된 주소를 접근하거나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명확한 배열의 사이즈를 구한다. 그리고 구하고 해당되는 사이즈까지 반복을 해가면서 프린트 값을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열의 이제 복사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지금 뭐 인티저에서 총 5개의 뭐 선언과 정의를 하고 있고, B라는 사이즈도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A라는 공간에 있는 거를 B라는 곳에 이제 그 복사 대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런 구조 형태로는 배열이 복사가 되진 않고요. 우리 이제 변수는 가능하지만 배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른 최근 나온 언어들은 다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매트랩이라는 어떤 시뮬레이터에서 됐었고, 최근에 파이썬이나 이런 최근에 나온 언어들은 해당된 배열도 이렇게 복사가 돼요. 되게 편하죠. 근데 C언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잘못된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이렇게 매번 반복을 통해서 각 인덱스를 모두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라이트 밸류, 레프트 밸류 전달을 하죠. 모든 인자값들을, 원소값들을, 엘리멘트를 일일이 다 반복문을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복사를 해야 된다. 배열 복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해당되는 배열을 비교한 방법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A라는 배열과 B라는 배열, 두 개의 1차원 매트릭스죠, 사실은. 두 개의 배열의 값이 같은지 틀린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엘리멘트별로 if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 값들이 맞는지 틀린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A는 B랑 같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든 엘리멘트에 다 접근을 해서 그 배열의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방법이고, 제대로 된 방법은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각각의 인덱스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값이 틀린지 맞는지를 갖다가 검증을 하는 거죠. 되게 이제 번거롭죠, 사실은. 위에 코드 하나면 사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각 모든 엘리멘트를 접근을 해가지고 배열의 크기를 비교를 하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 하나씩 비교를 해야 된다. 해당되는 우리가 배열의 문법들은 이제 기본적인 뭐 1차원 배열에 관련된 문법들이나 구조들은 저희가 이제 학습을 다 진행을 했고요. 최소값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이렇게 우리는 인터넷에 상품을 살 때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싼 곳을 검색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열에 들어있는 정수값 중에 최소값을 찾는 어떤 문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을 찾을 때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모든 엘리멘트 해당된 객체의 원가별로 해당된 값이 어느 게 가장 작은지를 확인하려면 해당된 기준된 그 객체의 밸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엘리멘트를 다 반복을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배열과 포문을 같이 써서 하면 이제 좀 더 빠르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예제입니다. 해당되는 해당된 소트를 쭉 했는데 소트된 값 중에 최소값은 10이다라는 어떤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이게 다 배열인 거고요. 해당되는 인덱스 0에 28, 첫 번째 81, 94까지 10개 공간 속에 가장 작은 값이 어떤 값인지를 반복해서 비교를 통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프라이스라는 어떤 배열 원소를 이제 초기화를 하고 해당되는 개수가 10이면 10이 여기 들어가겠죠. 10개의 공간 속에 해당되는 값이 다 들어가 있고 그 값을 반복해서 해당되는 배열의 첫 번째 값부터 이제 가장 작은 값이 어떤 값인지를 갖다가 반복을 통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프라이스가 이것보다 기존의 미니멈 값은 이제 최초 값이 되겠죠. 미니멈 값보다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참이죠. 참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덱스에 반복된 그 이터레이션에 해당되는 i 값의 그 값을 미니멈 값에다 집어넣고 해당된 인덱스를 또 증가를 시켜가면서 다음 인덱스에서 또 작은지 큰지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이 계속 미니멈 값에 남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알고리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실제 이제 찾는 예제는 풀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는 방법인데 이제 해당되는 값은 일단 우리가 키보드 입력 받지는 않았고 랜덤을 통해서 일단 쌓아놓고 쌓아놓은 값을 통해서 우리가 미니멈 값을 찾는 건데 지금 해당되는 studio.h가 지금 두 번 써져 있는데 이거는 뭐 아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와 타이머 전처리기에는 실제 랜덤 함수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사이즈 10은 10개의 배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자동으로 쌓여진 그 공간 중에 가장 최소값을 찾는 그런 예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반복을 통해서 해당된 프라이스의 값들이 쭉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어진 값들 중에 최소값을 찾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 중에 첫 번째 값은 일단은 미니멈 값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교한 값이 첫 번째부터 반복해서 이제 집어넣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스 지금 제로에 해당되는 가장 여기 앞에 있는 값을 일단은 그 미니멈 값에다가 집어넣고 그 값을 기준으로 인덱스 증가시키면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된 사이즈는 10이니까 10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값을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에 따라서 이 값이 true일 때 현재 존재하는 이터레이션 존재하는 인덱스 값을 미니멈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킵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총 10번 1부터 지금 1부터라는 의미는 0번째 인덱스는 지금 그 프라이스에다 미니멈 값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굳이 같은 걸 비교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40부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는 이제 50이라는 값이 처음에 있을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인덱스 먼저 접근하니까 40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50이고 40이면 얘가 더 크죠? 그러면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얘가 50이고요. 40이면 참이죠, 참. 거짓이 아니고요. 일단 이게 미니멈이 50이고 여기 40이 참이니까 여기 프라이스에 있는 40 값을 이 미니멈에다 집어넣겠죠. 그래서 미니멈이 40인 상태로 다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0이 들어오면 비교해서 얘가 지금 40이고 30이니까 다시 30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10이 도달할 때까지 미니멈이 계속 업데이트 됐다가 20이 들어오면은 거짓이 되니까 이게 스킵하고 넘어가겠죠.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프린트가 찍히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미니멈은 10보다는 다 크죠. 다 스킵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이제 미니멈이 10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10입니다. 라는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죠. 비교했더니 40이 됐고 비교를 했더니 30이 된 거고요. 비교를 했더니 추르니까 해당 인덱스 값을 20으로 대입했고 비교를 했더니 해당된 게 20이 크죠. 그러니까 또 해당 인덱스 값을 박스에 있는 값을 10으로 업데이트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스킵 결과적으로 미니멈 박스에 들어있는 값은 10이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배열에 대한 지금 학습을 쭉 진행을 했는데 사실 뒤에 배열에 대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랑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소트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해당된 배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검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여러분들이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들과 이제 비교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좀 코드도 보고 스스로 해당의 코드를 갖다가 해석하려고 노력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과제도 사실은 지금 우리 연습 문제를 꾸준히 했었지만 연습 문제보다는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예제 코드나 그리고 학습했던 내용들을 설명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해서 레포트로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